네,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와 이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 자, 원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어떤 게 저번 영상인지 궁금하신 분은 위에 걸어놓은 링크를 따라서 들어와 주시면은 봐주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배웠었죠.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원자를 쪼개봤어. 쪼개봤더니 가운데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있더라. 이렇게 어떤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 위에 전자가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생겨먹은 게 원자더라 라고 알 수 있었는데 이 핵도 쪼갰어. 쪼갰더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라는 것과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정리하면은 원자는 핵과 그 주변에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핵은 쪼개봤더니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입자들의 성질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양성자는요 전하를 띠고요, 양전하를 띱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양성자 한 개는요 플러스 1의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중성이에요. 말 그대로 전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전자는요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띱니다. 그러면 뭐 세상에 원자들이 막 있고, 이 원자들의 종류가 다 달라서 그 다른 종류대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게 원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원자들끼리 어떤 점이 달라서 분류를 해놨냐, 이 점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시로 수소라는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수소죠.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원소 번호 1번. 자, 이거는 이제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원자 번호 1번에 수소를 놓은 거는 괜히 그렇게 놓은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놨냐면, 원자 번호는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랑 같습니다. 수소는요 양성자가 한 개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 그 다음에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에 있는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야 플러스 1이 있는 만큼 마이너스 1이 있을 테니까 중성이 더했을 때 0 되겠죠? 그래서 중성이 되니까 양성자가 한 개면은 전자도 한 개가 됩니다. 전자도 한 개다. 자, 그 다음에 2번 헬륨 볼게요. H는 헬륨입니다. 헬륨이고 2번이죠. 자, 2번인데 얘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소는 안 그랬는데 헬륨부터는 보통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은 만큼 있어서 이 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2개 있으면은 중성자도 2개야. 중성자도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랑 마찬가지로 헬륨 또한 원자이고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있는 만큼 전자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합이 0이 되니까 전자가 2개겠죠. 전자가 2개.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좀 가서 산소를 해볼게요. 산소. 산소입니다. 얘는 원자 번호 8번입니다. 그러면은 양성자가 8개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랑 개수가 같으니까 얘도 8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중성이어야 하니까 양성자가 있는 만큼 전자가 있어야 하니까 전자도 8개가 있겠죠. 전자도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소마다 그 원자가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중성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중성자는 굳이 왜 있어야 되며 왜 양성자랑 개수가 같아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엄밀하게는 모든 원자들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 주로 보게 될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은 대체적으로 그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성자는요, 왜 있냐면, 사실 양성자는 플러스 1을 띄는데, 핵이 양성자끼리 붙어 있으면은 플러스끼리, 그냥 같은 전하끼리 붙어 있으니까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핵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끼리 잘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랑 양성자를 좀 붙여주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양성자들끼리 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 본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의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전자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만해. 근데 그러면 그만큼 핵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핵이 차지한다. 원자의 질량과 핵의 질량을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핵이 차지한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본 게 원자를 이루는 이제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소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 게 좀 되게 특징인 원소였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 본격적으로 해보면 H부터 해볼게요. 자, 중성자와 양성자를 제가 따로따로 그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도 뭐 개수대로 그리지 않을 거고, 그냥 동그라미 그려놓고 플러스 몇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플러스 1만큼이 양성자가 1개니까 뭐 플러스 10 썼으면은 양성자가 10개 있는 걸 거고, 뭐 자연스럽게 중성자도 10개 있겠거니 하면 되시고, 전자도 10개 있겠거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 먼저 그려보면은, 자,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자를 그 껍질 위에 배치하는 과정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수소는 핵이 있고요. 양성자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껍질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전자가 1개니까 그 껍질 위에, 궤도 위에 전자를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헬륨 볼게. 헬륨은 플러스 2예요, 핵이. 그 다음에 궤도가 이렇게 있을 거고, 전자가 2개죠? 전자 하나, 둘.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 리튬 볼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그러면은 핵에 양성자가 3개, 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죠? 그래서, 자, 하나, 둘, 놨어. 근데, 세 번째 전자를 놔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껍질에는요,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세 번째 전자를 넣으려면은 그 다음 껍질을 놔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하나 더 그려주고 여기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부터는 두 번째 껍질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베릴륨. 자, 베릴륨은요, 원자 번호가 4번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4. 양성자가 4개 있겠죠? 중성자도 4개 있을 거고, 전자도 4개 있겠죠? 그래서 핵을 놓고, 그 다음에 껍질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너무 크게 그렸나? 자, 두 번째 kop질을 잘 그려주고, 뭐 못 그렸지만, 여기도 2개를 더 넣어야겠죠? 하나, 둘,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 해서, 자,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9가 있을 거고요. 핵이 있을 거고, 핵을 좀 작게 그릴게요. 자, 플러스 9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둘,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어야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렸어. 그 다음에 네온. 네온은 플러스 10번입니다. 그래서 중성자 10개 있겠죠? 원자 번호도 10번일 거고, 그래서 똑같이 전자를 2개 그려. 그 다음에 그 다음 껍질에다가 전자를 8개 그리면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 번호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네온 다음에 있는 원소고요. 얘는 핵이 플러스 11이겠죠?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중성자가 11개, 그리고 전자도 11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셋, 넷, 다섯, 여섯, 7, 8 해서 지금까지 10개 그렸는데 전자가 11개라며. 그럼 전자를 하나 더 놔야 되는데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8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자를 놓으려면 11번째 전자는 그 다음 껍질에 놔야 돼. 더 그려서 이렇게 놔야 돼. 그러면 마그네슘은 자, 이제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야겠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12번이니까 핵전화가 바뀌겠죠? 12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전자는 11개고요. 원자 번호가 12번이니까 양성자가 12개 있으니까 중성자도 12개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니까 양성자 있는 만큼 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전자도 12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자가 12개 있으려면은 전자 하나 더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가. 쭉쭉쭉쭉쭉 가서 아르곤까지 왔습니다. 아르곤. AR. 아르곤은요 18번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핵전화도 바꿔주고, 그러면은 18번이니까 양성자가 18개, 중성자가 18개, 전자도 18개 해서 전자를 다 채워줍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채웠어. 다 18까지 왔죠? 그 다음은 칼륨입니다. 자, K. 그러면 이거는 얘를 하지 말고 이거를 복사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자, 칼륨은 19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19번째 전자를 배치해야 돼요. 19번째 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세 번째 전자 껍질도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째 전자는 그 바깥 껍질을 그려야 돼.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 뭐 지금까지 한 거 보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20번이고요. 그러면 이제 20번째 전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소부터 칼슘까지 원자 구조를 한번 쭉쭉쭉쭉 그려봤는데요. 규칙성이 보이죠? 일단 중요한 거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전자를 개수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도 최대 8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칼슘까지 했습니다. 칼슘까지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볼 원소들은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부터 칼슘까지는 스스로가 이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조를 스스로 전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는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원리를 제가 알려드렸으니 이 원리만 잘 숙지를 하셨다면 이걸 그리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알면은 이제 이온을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죠. 자, 이온.
이온. 자, 이온은요. 뭐냐면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온은 상태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 지금 분자는 안 따질 거고 원자만 따질 건데 원자가 왜 전자를 얻거나 잃느냐가 중요하겠죠. 양성자랑 전자 개수 같으면은 그냥 원자가 중성이니까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전자를 새로 얻거나 잃어버리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는 주기율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기율표는 사진은 검색해서 보세요. 검색해서 보시고요. 주기율표가 있는데 주기율표는요, 이 원소들을 1번부터 쭉쭉쭉 100번 넘는 원자 번호까지 원소들을 이제 쭉 배열을 해놨죠. 그런데 그 배열을 해놓은 게 괜히 그렇게 배열을 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잘 보시면 가로줄에 있는 주기는요, 원자 껍질의 개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 1주기에 있는 애들은요, 그 원자의 구조를 그려봤을 때 전부 전자 껍질이 한 개예요. 수소랑 헬륨 1주기죠.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 이 친구들은 2주기인데 전자 껍질도 2개입니다. 그래서 주기와 전자 껍질의 개수는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겠죠.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전부 전자 껍질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족인데요. 족은 세로줄이죠. 왼쪽부터 1족, 2족, 뭐 쭉쭉 가서 13족, 14족, 15족에서 18족까지 있습니다.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요. 얘네들을 왜 세로줄에 놨느냐? 그거는 이제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1족 볼게요. 자, 수소 1족이고요. 나트륨 1족이고요. 자, 칼륨 1족입니다. 자, 공통된 특징을 보면은, 자,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1개,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1개,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1개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할 겁니다. 최외곽 전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최외곽이죠.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외곽 전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요, 그냥 그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최외곽 전자. 그래서 여기다 필기만 해놓으면, 자, 최외곽 전자, 이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족에 있는 애들은요, 이 최외곽 전자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2족 한번 볼게요. 자, 2족 누구 있죠? 베릴륨 있고요, 마그네슘 있고요, 칼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 2개 있고요, 마그네슘도 하나, 2개 있고요, 칼륨도 하나, 2개 있어요. 그래서 2족에 있는 친구들은 최외곽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근데 주기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생겨 먹은 게 약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한 다음에 뚫려있는 이 부분이 있고, 여기 뭐 여기가 3족, 4족 해가지고 쭉쭉쭉 있고, 여기가 12족 한 다음에 여기가 13족일 텐데, 우리가 볼 족들은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부터
18조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3족부터 12조까지는 안 볼 겁니다. 그 이유는 저 친구들이 조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있는 거라서 지금 이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 거는 13족이에요. 13족 원소들은 제가 뭐 굳이 그리지는 않았지만 13족은 최외곽 전자가 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그래서 보시면 플루오린 이 친구 있죠? 플루오린은요 17쪽입니다. 17쪽인 만큼 최외곽 전자가 7개 있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은 최외곽 전자가 8개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고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다. 그리고 이게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게 중요한 특징인 이유는 뭐냐면 이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 최외곽 전자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에 따라서 배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이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주기율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얻습니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잃습니다. 자연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안정해지려면 18쪽에 있는 원소들의 그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있는 애들은요, 우리가 특별히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 여기 있죠,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이 친구들 우리는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비활성 기체라는 거 이름 그대로 비활성이에요. 반응을 안 해. 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친구들은 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해서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방식이 그 원자 핵을 조절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원자 핵에서 양성자 개수가 달라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원자 번호가 달라지는 거라서 이 원소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새로 그려야겠네. 자,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한번 가져올게요. 자, 네온 10번 원소고요. 이 친구도 비활성 기체에 있습니다. 18쪽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10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 잘, 그래서 전자가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있겠죠.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 플루오린을 예로 들어볼게요. 플루오린. 자, F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9가 그 핵에 있고, 이 친구도 좀 날로 먹고 싶은데, 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잘 지워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플러스 9 되겠죠? 자, 이게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 핵에 9개, 양성자 9개, 전자 9개 잘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가 되려면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그 네온보다 더 위에 있는 비활성 기체 헬륨 있죠? 헬륨은 플러스 2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플루오린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들을 모두 버려서 헬륨에 배치가 되던가, 아니면 전자 하나만 얻어서 네온에 배치가 되던가. 그러면 플루오린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전자를 7개 버리는 것보다 그냥 전자를 1개 얻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플루오린은 이온이 될 때 전자 1개를 얻어서 네온에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핵은 플러스 9야. 근데 전자가 10개잖아. 그럼 플러스는 9개인데 마이너스가 10개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플루오린은 이온이 됐을 때 F-가 됩니다. 마이너스, 원래는 1이 마이너스인데 1은 생략을 하니까 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의 이온 식은, 이온 상태는 F-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산소 볼게요. 산소. 자, O는 8번이고요. 얘도 날로 먹어야겠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지워주면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도 헬륨이 될 수 있고 네온이 될 수 있는데 전자를 6개 버리는 것보다는 2개를 얻는 게 더 편하니까 산소도 전자를 2개 얻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얻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가 10이니까 전자가 2개가 더 많죠? 그래서 O, E-가 됩니다. 이게 산소의 이온, 산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름 붙일 때 음이온은 무슨 화이온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F-도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하고요. O2-도 산화이온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전자를 버리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나트륨이 있어. 나트륨은 1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날로 먹고 싶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하나를 더 그려야겠죠?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날로 먹겠죠? 날로 먹었고요. 이 친구도 비활성 기체가 되고 싶죠. 근데 네온보다 더 아래에 있는 3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 아르곤이 있습니다. 아르곤은 18번이고요. 아르곤도 그리기 어려우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고요.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은 비활성 기체 됐죠? 전자가 다 찼어요. 그래서 나트륨 입장에서 비활성 기체가 되는 방법은 이제 또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자를 1개 버려서 네온이 되던가, 전자를 7개 먹어서 아르곤이 되던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전자를 1개 버리는 게 쉽습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1개 버렸어. 그럼 얘는 배치가 어떻게 되죠? 네온처럼 되죠. 얘처럼 돼요. 전자를 1개 버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1개 버렸습니다. 전자 전자 껍질에 전자가 없으면은 전자가 없는 전자 껍질은 안 그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됩니다. 나트륨의 이온 상태에서 전자 배치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 플러스는 11인데 전자는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플러스가 1 더 많네? 그럼 나트륨은 이온이 됐을 때 Na+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음이온은 이름 붙일 때 무슨 화이온이라고 했는데 Na 이런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되는 양이온이 될 때는 그냥 나트륨 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칼륨 그릴게요. 칼륨. 마그네슘 할까요? 칼륨 하겠습니다. 칼륨. 칼륨은 19번이고요. 이 친구는 아르곤에다가 나눠 봅시다.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하나 더 그려주고, 하나 더 그려주고, 이것도 아르곤에다가 이걸 안 했네. 플러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1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 칼륨은 전자를 1개 버려서 아르곤에 배치가 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전자를 1개 버리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플러스 19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플러스는 19인데 전자는 18개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남으니까 얘도 K 플러스가 되겠죠. 칼륨 이온이 됩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칼슘만 해볼게요.
그냥 칼륨 자리 지우고 칼슘 하겠습니다. 칼슘은 자 CA는 20번이고요. 그러면은 먼저 핵도 양성자의 개수가 20개가 더 있을 거고 전자도 1개 더 있을 거고. 자, 됐죠? 얘도 그러면은 전자를 2개를 버리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전자 2개를 버리고 아르곤 이온의 전자 배치, 아르곤 이온이 아니라 아르곤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배치를 가질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는 20인데 전자는 18개니까 플러스 2가 남으니까 Ca 2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온이 되는 원리고요. 이온이 뭐 산화 이온이 왜 하필 O-도 아니고 O2-인지 이런 거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들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탄소 같은 거 있잖아요. 탄소는 14족인데 새로 그려야게요. 자, 6번입니다. 얘는 원소 번호가 6번이니까 전자 2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는 이제 전자 4개를 버려서 헬륨이 되거나 전자 4개를 얻어서 네온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4개를 버리고 4개를 얻는 거니까 어떤 게 더 편한가요? 이게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들 좀 애매하잖아요. 뭐 어느 한쪽이 쉬운 게 없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이온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14족 원소, 탄소, 뭐 규소 이런 친구들은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 되게 가운데에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가 어려워서 이온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거의. 그래서 대신 이 친구들도 이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는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미리 약간 스포를 하자면 결합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화가 됩니다. 아무튼 탄소는 이온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화 띄고 중성자는 전화를 안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화를 띄는데,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곧 그 원자의 양성자의 개수가 되고, 그리고 원자는 중성이라서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수소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그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그리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핵이 차지한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원자를 구성하는 질량의 대부분이라는 거. 이것까지 한번 원자 구조 설명하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에 따른 원자들의 그 구조를, 전자 배치를 그리는 방법을 쭉쭉 알아봤어요. 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쭉쭉쭉 그려보면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 다음 세 번째 껍질도 8개, 그 다음 껍질에는 네 번째 껍질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자 그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렸죠. 주기율표는 이제 주기라는 게, 가로줄 주기라는 게 있고 세로줄 족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주기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고요. 2주기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 껍질의 개수가 2개, 3주기에 있는 친구들은 전자 껍질의 개수가 3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같은 족은 세로줄을 뜻하는데, 같은 족에 있는 친구들은 최외곽 전자가 같다.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1쪽에 있는 친구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1개, 2족은 2개,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은 좀 건너뛰어서 약간 버려두고 13족은 3개, 14족은 4개, 쭉쭉 17족은 7개, 18족은 8개가 된다. 최외곽 전자의 개수 알아봤고요. 그리고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게 같은 쪽에 있다 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어떤 상태, 그거를 이온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 어떤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를 갖는데, 그럼 이제 그 원소에 따라서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를 버리는 게 더 쉬운지 전자를 얻는 게 더 쉬운지 판단을 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그것이 이제 이온이 형성되는 원리이고, 그 다음에 그 이온이 됐을 때 몇 개의 그 전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그 원리에 따른다라는 거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기본이 되는 내용이자 이제 화학이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자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편하게 달아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